네,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패널 토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재밌는데요. 사측이 되고 나니 머리가 너무 아파요라는 주제로 장진규 컴패노이드 랩스의 장진규 의장님께서 모더레이터를 해주실 거고요. 김민지 V3 대표님과 김도진 해피문데이 대표님께서 패널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무대 위로 모셔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컴패니언 랩스 의장을 맡고 있는 장진규라고 합니다. 오늘 실질적으로 그 패널 톡을 하는 첫 세션인데요. 많은 분들이 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제는 사측이 되니 머리가 너무 아파요라는 주제인데요. 사실 제가 자문위 참여하면서 저희 처음에 나왔던 주제 중에 하나가 이 주제였습니다. 아무래도 사측이 되니 머리가 아프다는 얘기는 바꿔 말하면은 창업자도 처음 창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또 직장인으로 있다가 창업자가 되는 케이스가 워낙 많아서 창업자도 사실 창업하는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충을 좀 나눠볼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번 세션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모신 두 분과 함께 이제 창업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여기 계시는 많은 대표님들이나 또 투자자분들도 창업자들이 이제 처음으로 창업가가 되면서 겪는 고충 같은 것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들어보시면 또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두 분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릴 건데요. 뭐 이 취지에 맞게 뭐 창업 동기라든가 직장인 생활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부터 좀 말씀을 해주시면서 간단히 회사 소개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상의 편견을 없애고 있는 주식회사 V드림 대표 김민지라고 합니다. 저는 창업한 지 6년 차고요. 그리고 창업하기 전에 IT 회사에서 7년 정도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스타트업 멤버로 일을 하면서 회사를 같이 성장을 해왔고 그리고 이제 회사가 1,500억 밸류 이상의 그 밸류로 투자를 받을 때까지 함께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제가 정말 많은 팀을 다니면서 진행을 했었고, 근데 저희는 그 지금 제가 창업한 회사는 장애인 특화 재택근무 시스템을 개발하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 주변에 장애인들이 많이 있었고 저보다 컴퓨터를 더 잘하는데 일을 못 구한다고 그랬고, 저는 그 예전에 IT 기업에서 대외 사업과 기술 제휴를 다 총괄을 했었습니다. 그때 굉장히 많은 대표님들과 공공기관 대표님들을 만났는데 장애인 고용 부담금 또 이번에도 몇십억 나왔어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 저는 복지 베이스도 아니었는데 진짜 맨 땅에 헤딩하듯이 그냥 했어요. 맨 땅에 헤딩이라는 게 정말 말 그대로 우리 비즈니스 모델 파이프라인에는 장애인들도 있어야 되고 기업들도 있어야 되는데, 장애인들을 만나려면 전국의 특수학교, 복지관, 협단체 안 간 곳이 없고 사천, 여수, 광양까지 다 갔었고 우리 기업들도 진짜 환경 기업 종남 두꺼운 게 있거든요. 제가 그걸 아웃바운드 콜을 직접 50콜에서 70콜씩 다 돌려서 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정말 빠르게 좀 진행을 했었고 현장이 답이다라는 이야기를 늘 생각을 하면서 빠르게 성장을 시켜왔고, 지금 현재는 이제 시리즈 B 투자 유치를 재작년에 마무리했고요. 그리고 소셜 미션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100억 이상을 투자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부산이 본사이고 서울이 지사인데 수도권의 80% 이상의 고객사를 두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김도진 대표님도 소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성 건강 헬스케어 회사 해피문데이 대표를 맡고 있는 김도진이라고 하고요. 저도 회사를 창업한 지 만 6년 정도가 넘어가고 있고, 창업하기 전에 이제 대학교 때부터 막 휴학하고 IT 스타트업에서 이제 일을 막 인턴부터 시작했다가 프로덕트 매니저로 일을 하고, 잠깐 창업해서 한번 좀 망하기도 하고 VC에서 잠깐 일을 또 하고 해서 총 한 6년 정도 이래저래 굴러다니면서 일을 하다가 이제 사이드 프로젝트로 시작한 어떤 그 프로젝트가 이제 회사가 된 게 해피문데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월경용품이라는 해피문데이 브랜드도 만들고 운영하고 있고,
또 헤이문이라는 여성 건강 앱 서비스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도 이제 뭐 라운드로 따지면은 프리-B 라운드를 이제 한 2년 전에 레이징 했었었고 한 40명의 이제 멤버들이 이제 같이 으쌰으쌰 하고 있어서 딱 스케일 해야 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약간 노력하고 좀 우당탕탕 거리기도 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에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소개 감사합니다. 이제 첫 번째 질문 좀 해볼 건데요. 사실 제일 중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저희 회사 저 여기 좀 적혀 있긴 합니다만 컴퍼니드 랩스라는 회사 자체가 사실 컴퍼니 빌더다 보니까 초기 스타트업들을 워낙 많이 만나고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 창업을 해보면 사실 생각하지 못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드리는 첫 번째 질문인데요. 이게 사실 결국 창업이라는 건 사람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창업자도 사람이고 그리고 창업자와 함께 이제 코파운딩하거나 함께 일하는 초기 구성원들도 다 사람이기 때문에 처음에 인재 채용하는 것들이 사실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처음부터 자원이 많거나 뭐 주변에 인적 자원에 대한 리소스가 많은 경우가 뭐 있는 경우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사실 굉장히 험블한 환경에서 창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 질문이 아마 이제 초기 창업으로 좀 돌아가서 초기 창업할 때 인재 채용하고 그런 이제 조직을 셋업하는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는지 그리고 그걸 어떤 식으로 극복해 왔는지 이제 거기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 가까이 계시는 V드림 김민지 대표님부터 네. 말씀해 주신다면. 저는 개발자 베이스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전 처음에 그냥 개인 창업으로 하면 되는데 난 무조건 법인으로 해야 돼. 개발자 세팅해서 해야 돼. 라고 했었고 개발자 1명, 디자이너 1명 이렇게 처음 시작을 했거든요. 시작을 했는데 제가 지나고 보니까 그 친구들이 힘들었겠구나. 대표가 밖에 나갔다 오면 내가 생각해 봤는데 방향이 이게 아닌 것 같아. 맨날 방향이 바뀌어. 그러면 얼마나 비전이 없겠다 생각을 했겠구나. 지나고 보니까 이제 그분들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른 분들한테도 우리 스타트업 대표는 만남과 이별에 익숙해져야 된다. 그래서 같이 초기에 제일 초창기에 했었던 분은 없어요. 아무도 안 계세요? 그 뒤에 몇 개월 뒤에 들어왔던 분이 저희 이제 회사 사업 총괄 하고 있고 이제 하고 있는데 저는 20명 중에서 1명 보석 같은 분을 만나면 그게 진짜 잘한 거다. 그리고 그분이 또 1명을 만들고 1명을 만들고 그게 조직을 만들고 이끌어 나가고 팀 리더가 되고 그래서 저는 정말 직무도 수십 번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제가 부산이 본사였고 서울이 지금 지사인데 매주 서울 부산을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시장도 서울이 더 크고 어쩔 수 없이 왔다 갔다 해야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인천에 인천시의 가장님을 제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번호도 모르는데 가장님 페이스북 메신저로 저 이런 사람인데요. 그게 한 5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한번 찾아뵈도 될까요? 라고 해서 찾아갔는데 찾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얘기했었던 가장님께서 엄청 또 많이 도와주셨고 정말 그 인천 테크노파크의 작은 창고 같은 사무실을 하나 지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저희 또 제 친구가 인천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 잘 곳이 없어서 나 잠 좀 재워주라 하면서 밤새 일 이야기를 했어요. 밤새 일 이야기를 하고 내가 사업을 하나 땄는데 월급 줄 돈은 없다. 그래서 건바이건으로 좀 하자 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건바이건으로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그럼 내가 20명 되면 사무실 하나 세팅할게. 80명 되면 직원 1명 더 해줄게. 라고 했었는데 서로의 약속을 다 지켜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막 5년 전에 눈물 흘리면서 그래서 그 친구 집에서 각자 방에서 아웃바운드 콜 돌리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사투리 쓰는데 이제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한테 전화하면 보이스피싱인 줄 알고 그런 적도 있었고 그렇게 하면서 만들어 오고
또 인천에서 한 분이 채용이 됐는데 그분이 직무가 수십 번이 바뀌면서 제가 그분한테는 미안해 내가 빨리 더 세팅할게 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제는 지금 저희도 한 50명이 가까이 돼요. 네, 서울 부산 이렇게 직원들이 있고 저희는 조직을 굉장히 또 유연하게 좀 많이 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저는 제가 이게 모든 게 다 맞아 라고 하지 않는 대표이고 제가 무엇을 잘하고 제가 무엇이 부족한지 명확하게 아는 대표다 보니까 사실 좀 권한 위임이 조금 더 잘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직원들한테 계속 시도해보고 시행해보고 그래서 창조적인 실수는 우리가 축하받을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좀 빠르게 좀 성장을 해왔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김도윤 대표님은 어떤 네, 저는 초기 티밍을 시작할 때 가장 처음 하는 고민 그건 것 같아요. 솔로 파운더 할 거냐, 코파운더 찾을 거냐. 근데 저는 이제 스타트업 씬에서 일을 하면서 느꼈던 게 뭔가 나 혼자 이거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다. 성공 확률을 높이려면 무조건 코파운더가 있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그 장기적인 어떤 비전을 생각했었을 때 이제 그 여성 헬스케어 분야에서 저는 어쨌든 서비스를 해야 된다 생각했고 그럼 여성 CTO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냥 제가 아는 가장 개발을 잘하는 이제 여성 개발자 친구를 찾아가서 이제 같이 창업을 하자라고 이제 꼬셨던 게 처음에 시작이었었고요. 저희 회사는. 그리고 스타트업 진짜 리스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리스크라도 줄여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초반에. 그래서 그냥 제가 같이 일했던 그리고 알고 있던 그래서 사람은 보장되는 사람들로만 채우자라는 그런 걸 가지고 어려워도 그래서 한 20명 정도까지는 다 아는 안에서 어떻게든 네트워크 안에서 이제 공개 JD 열지 않고 채용을 했었어요. 그렇게 이제 하면서 조금 이제 20분 넘어가면서는 이제 주변 네트워크가 다 이제 동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공개 JD를 열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좀 레퍼럴을 되게 이렇게 좀 추구하는 편이기는 하고 네 그래서 어떻게든 좀 인재 밀도를 좀 높이고 약간 아는 어떻게 보면 예상 가능한 그런 멤버들이랑 같이 일을 하고자 초반엔 엄청 노력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두 분이 말씀해주신 내용이 창업자들이 얘기하는 초기 조직 셋업의 거의 정석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분은 사실 잘 모르는데 콜드콜 해가면서 적합한 인재를 찾아가는 스타일이셨고 이제 김도진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본인의 네트워크 인바운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구축을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레퍼럴 위주로 채용을 하는 형태로 이제 진행을 했었었는데 그럼 사실 저는 여기에서 이제 이어지는 질문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결국은 언젠가는 창업가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회사에 뭐 홍보도 할 겸 이제 여러 가지 차원으로 이제 인재 채용을 하기 위해서 프로세스를 밟게 되는데 아마 이제 초기 처음에 인재 채용할 때 뭐 모두가 다 채용해 보는 경험도 처음이기 때문에 우여곡절이 좀 많았을 것 같아요. 어떤 우여곡절이 있었는지 뭐 예를 들면 뭐 채용하려고 이렇게 채용을 하고 보니까 얘가 경력이 아니었더라, 그 경력이 아니었더라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아마 사연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이제 경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다면? 네, 저는 이제 6년 차 되니까 멘탈이 갑이 되는 네, 해탈 수준이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특히 이제 인사 쪽에서는 와 이런 분도 있나 뭐 당연히 뭐 하루 일하고 안 오시는 분들도 있었고 근데 그런 부분들은 저는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예전 회사도 직원 수가 350명까지 있었었는데 거의 나갔다 들어왔다 한 사람까지 합치면 1000명이 넘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대기업도 요즘에는 굉장히 또 퇴사라 이러던지 이런 것들이 반복이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더 좋은 복지 그리고 우리가 비전이 없어서 나가나 뭐 이런 부분도 초기에는 뭐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런 그냥 우리가 진정성을 가지고 진짜 당연히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직원들이랑 같이 공유를 했을 때는 우리가 같이 함께 하는 직원들은 함께 하지만 또 나간다고 하는 직원들을 내가 붙잡았을 때 또 다시 흔들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의연하게 조금 대처를 저는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스타트업 대표는 수많은 만남과 이별들이 있을 건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마음이 아프거나 저도 초기에는 그랬어요. 우리 가족 같잖아. 뭐, 네, 라고 했었는데 가족이 어디 있습니까? 비즈니스 대 비즈니스인 거고 당연히 일 잘하면 월급 더 올려주면 되는 거고 성과급으로 내가 보답해주면 되는 거고 직장의 복지로 보답을 해주면 되는 건데 초창기에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도 마음이 좀 굉장히 많이 아팠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믿었던 친구인데 갑자기 나간다고 그러고 그래서 우리가 대표들이 월요일 아침에 똑똑똑 이게 제일 무섭다고 하잖아요. 네, 대표님 할 말이 있습니다. 네, 말 없던 친구가 갑자기 그런 말 하면 네, 무서운데 저도 그런 부분들 굉장히 많이 겪다 보니까 이제는 굉장히 의연해지고 그래 응원할게 라고 되는 것 같아요. 도진 네. 대표님 어떠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저는 그러니까 제가 HR적으로 조금 이제 고민을 확 하기 시작했던 시기가 이제 저보다 더 연차가 높으시고 이제 제가 잘 모르는 단계의 분들을 모실 때 내가 어떻게 이분을 내가 뭐라고 판단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핏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생각할 수 있을까가 제일 처음 이제 마주했던 어려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했던 게 이제 두 가지 정도 방법이 있었는데 일단은 그 포지션에 있는 다른 스타트업 분들을 최소 3분 이상을 만났었어요. 그래서 이 포지션에서 어떤 캐릭터 분들이 있고 이제 어떤 식으로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왜냐면 JD도 작성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작을 좀 했었었고 그 다음에 했던 게 약간 프로젝트 베이스로 먼저 같이 일을 해봤었어요. 그래서 이제 막 쫄라가지고 주말에라도 이렇게 도와달라 이렇게 해서 한 프로젝트를 한두 번 이렇게 같이 진행을 하다 보면은 서로 알 수 있잖아요. 맞는지 안 맞는지. 약간 그런 식으로 계속 어떻게든 어떤 종류의 덮어놓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리스크를 어떻게든 약간 이렇게 좀 정돈해보려고 하는 노력을 최대한 끝까지 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해도 대표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안 맞는 경우들이 또 발생할 수는 있고 심지어 잘 맞다가도 회사의 단계가 변했었을 때 그 단계에 맞춰서 사실 개인이 조직의 성장 속도를 따라온다는 것 자체가 너무 폭력적인 일이라는 생각을 좀 가끔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단계들에서 이제 어떤 회사는 어떤 기회와 어떤 또 프로그램을 또 준비할 수 있고 혹은 어떠한 안녕을 해야 하고 같은 것들을 계속 고민해 나가는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사실 이 말씀 들으니까 안 물어볼 수가 없어서 간단히 답변을 좀 듣고 싶은데 핏이 안 맞는 직원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핏이라는 게 있습니다. 급여가 안 맞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퍼포먼스가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랬을 때 그 직원분들하고 어떻게 아름답게 이별하셨는지 아니면 아름답게 이별하지 못해서 어려운 점들은 없으셨는지 그 경험이 있다면 짧게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님 말씀처럼 스테이지에 따라서 초기 멤버가 회사의 성장 속도에 못 따라오면 어쩔 수 없이 빠이빠이 해야 돼요. 네, 그거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초창기에는 그런 이별도 저는 굉장히 좀 힘들었죠. 저희 회사에서도 그런 시스템들이 안 되어 있었으니까. 근데 어느 정도 회사가 성장하고 현장에 부딪히면서 저희도 이제 피플팀이 생기고 그리고 인사 관리 그리고 이제 인사 평가 이런 부분들을 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조직 쪽에 그 조직도에서 그리고 팀장은 또 팀원들의 성과를 또 같이 하거나 분기별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저희는 회사가 V 드림이잖아요. 그래서 회사 내에서 V 코인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TF 팀에서 활동을 했다거나 아니면 또 주말에 우리가 주말에는 저희 뭐 출근을 거의 하지 않는데 혹여나 행사가 있을 때 뭐 같이 또 스텝으로 했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 그런 V 코인으로 지급을 해서 성과급으로 연동이 되는 사례도 있었었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또 그 직무도 있고
이제 또 능력도 있고 조직 융화도 있고 뭐 여러 가지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전반적으로 이 사람을 저는 좀 부정적으로 막 이렇게 보는 것보다 좀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었는데 저는 이제 8대 2의 법칙을 요즘에 늘 깨닫고 있습니다. 어떤 팔대예요? 그건 이제 조직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모든 곳에서 8대 2의 법칙이 존재한다고 보는데 20%가 세상을 이끌어가요. 80%는 80%는 그냥 따라오는 거고 그 중에서 10%는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어떻게 비교하세요? 어쩔 수 없어서 그래서 저는 우리 임원을 제가 채용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투자사가 연결을 해줘서 좀 고위 임원으로 들어온 사례가 있었었는데 대기업에서 계셨었어요. 네, 근데 사실 저희 스타트업 씬에서 너무 핏이 안 맞더라고요. 네, 그래서 1년 계약을 했었는데 그분한테는 제가 굉장히 냉정하게 딱 6개월이라고 저희랑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달치 월급을 더 드릴 테니까 여기서 그냥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었던 사례도 있었고요. 당연히 임원은 계약직이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데 우리 직원들한테는 그런 좀 평가나 이런 부분들 이제 연봉 협상을 하잖아요. 했었을 때 우리가 뭐 이제 불만을 표출했었을 때 우리가 그 뒤에는 얘기 안 하지만 불만을 이야기를 하면 너 이렇잖아. 이렇게 했잖아. 근태 관리나 이런 부분들을 좀 뒷단에 얘기를 해서 네, 좀 정리를 했었던 것 같아요. 무서운 얘기네요. 도진 대표님 어떠셨어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핏이 안 맞다라는 말에 되게 뭉뚱그려져 있는 되게 다양한 상황들이 사실 있어서 근데 시간상 막 다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일단은 최대한 투명하고 솔직하게 피드백을 한다? 그분들도 다 전문가 분들이고 어쨌든 자기의 커리어에 대한 고민을 사실 같이 하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렇게 같이 고민을 해본 경험 자체가 또 없는 경우들도 저는 많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는 조직의 성장을 팀원이 따라오기 어렵다라는 말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팀원을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조직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경우들 어떻게 보면 동료들이 그걸 기다려줘야 되는 순간들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한 타임의 갭들을 어떻게 이제 약간 메꿔 나갈 수 있고 그리고 또 조직에 되게 중요한 포지션이면 사실 그냥 어떻게 보면 3개월, 6개월밖에 시간이 없는 거예요. 어떤 걸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포지션이 있는 분은 상대적으로 기회의 시간을 덜 들 수밖에 없는 거고 너무 쫓기니까. 근데 상대적으로 좀 더 중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포지션은 또 좀 드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그런 상황에 대해서 그냥 되게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이제 그래도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는 의지를 가지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조직적 판단했을 때 근데 이분에게 이거를 맡겼을 때 확률이 너무 낮은 것 같으니 그럼 리포지셔닝을 하거나 이제 뭔가 더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오거나 회사 안팎에서의 이분의 또 커리어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나가는 방식을 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저희가 상황들을 다 설명을 하다 보면 그냥 그런 식으로 찾아갔고 그게 사실 공수가 되게 많이 드는 일이지만 그 공수를 드리는 게 뭔가 단단한 팀을 만들어 나가는데 되게 의미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주제의 30분은 굉장히 짧아요. 창업자분들한테 지금 하나 던지면 지금 줄줄줄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조금 짧게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되게 궁금한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창업자 급여는 어떻게 결정합니까? 그리고 채용을 하게 되면 직원들은 급여를 어떤 식으로 결정하는지 짧게 소개해 주신다면. 저는 이제 퇴직금 몰빵해서 창업을 했거든요. 그 처음에 초창기에 한 1년 6개월은 매출이 안 났으니까 그때 그 퇴직금이 쭉쭉쭉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사실 저 월급도 없었죠. 월급도 없었고 어느 정도 이제 회사가 성장하고 매출이 되고 또 올라오면서 제가 그 투자자들한테 설득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넣은 가수금이 이만큼 많고 네 그래서 이제 이 정도는 받아야 됩니다라고 해서 조금씩 이제 책정을 했던 것 같아요. 스테이지별로. 투자자랑 논의를 했군요. 주로. 네. 김도진 대표님 어떠셨어요? 저희 창업자는 연봉으로 돈 버는 사람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생활에 비즈니스에 집중하는 데에 필요한 만큼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거는 스테이지별로 사람별로 환경별로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되게 냉정하게 회사 내부의 연봉 밴디지를 벗어나는 밴디지를 자기한테 적용시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냥 시장에서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연봉의 한 7, 80% 정도를 받는 게 적당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사실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점이라 짧게 한마디씩 듣고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요. 사실 뭐 직장인에서 창업자로 변모하고 또 창업자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뭐 사측으로서 고민되는 것들은 굉장히 다양할 겁니다. 다양할 건데 이제 오늘 이제 주로 이제 회사 내부에 관련된 얘기를 했으니까 투자자와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저한테 이 말씀하셨거든요. 투자자한테 투자 받으면서 내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가 직장인이고 투자자가 내 CEO 같다 이런 얘기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투자자와의 관계에서는 어떤 형태로 커뮤니케이션을 해나가시는지 뭐 짧게 한마디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얘기하기 전에 제가 먼저 드려요. 분기 보고든 뭐든 이런 부분들을 먼저 드리면서 그렇게 하면서 그냥 신뢰를 계속 쌓아왔었던 것 같고 뉴스레터도 계속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고 저희 이렇게 성장했어요. 우리 투자자들한테 그냥 계속 보내서 저희 투자사는 초기 펀드 다 쪄서 후속 다 들어온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그냥 서로 신뢰를 그렇게 쌓아가고 있습니다. 네, 혹시 노희 대표님은? 저는 한 배를 탄 사이인데 이제 서로 견제해주는 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띵킹 파트너가 돼주는 투자자를 만났다면 천운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대화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럴 수 있으려면 어쨌든 도메인에 대한 지식이 스타트업만큼 투자자분이 갖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필요한 정보들을 좀 적재적소에 전달을 해야 하고 기대치 조정을 잘 해야 되는 것 같다. 특히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는 기대치 너무 높여놨다가 그 모든 기대치가 다시 나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비슷한 것 같아요. 투명하게 소통하고 다 사람과 사람이 하는 일이고 같이 가는 거고 창업자가 사실 퍼지면 투자자가 제일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 한 팀이다라고 생각하고 헤쳐나가면 또 못 헤쳐나갈 일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제 세션 마무리 해봐야 되는데요. 지금 두 분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실 직장 내부에서 직장인과 창업자로서의 관계도 그렇지만 또 투자자와의 관계도 사실 결국은 다 신뢰의 문제인 것 같아요. 신뢰의 문제인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그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조직 관리의 측면 또 이제 투자자와의 관계들 이 모든 것들을 창업자가 고민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 창업자가 하는 일이 참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 숫자로만 다 설명할 수 없는 일들도 되게 많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충을 오늘 조금 짧게나마 나눠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두 회사에도 응원의 박수와 함께 오늘 세션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